예. 3위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공 무슨 얘기일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기가 열린 오늘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현안에서 연대를 해왔던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다소간의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 초선 김남국 의원이 있습니다. 20, 30대 남성들이나 남성들이 이 법안을 바라보는 평가 아니면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 인식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류의 그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저 논평, 마지막 논평, 장혜식 평론가님.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논평에 대해서 정의당 측에 항의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과정에서 협박과 혹은 갑질이 있었다는 게 지금 정의당 측의 주장이거든요. 일단 그 협박과 갑질 이야기하기 전에요. 저도 2015년부터 국회 경험을 해왔고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국회에서 일어난 여러 일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논평을 했다고 국회의원이 직접 다른 당 대변인에게 전화 걸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일단 그 자체가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대변인, 더군다나 다른 당 소속의 원외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갑질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정을 요청하거나 비판하는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SNS를 활용한다던가 보도자료를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이 정정을 요청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전화를 이용해서 이 여성 원외 대변인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회에서 워낙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소속 의원의 어떤 갑질로 여겨질 가능성이 좀 충분한 것 같고 예.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낙태죄 폐지나 중대재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뭐 녹취록이나 이런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에서 말이 오갔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 과정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부분을 마치 자기 비판하면 그 법안을 안 도와준다. 이런 식의 어떤 취지가 묻어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 상실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방이 세게 붙었을 때는 양측 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김관욱 교수님. 예. 발언 의도가 왜곡됐다는 게 김남국 의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한테는 잘못 따지면 안 되는 거냐. 뭐 남성도 공포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낙태죄가 핵심이 돼서 사실은 남성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남성의 의견들도 들어봐야죠.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여자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이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더더군다나 정의당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효과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 꼴이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품고 안고 포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적절성에 대한 문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사실 최근에 김남국 의원 논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네. 돌이켜보면은 그 판사들이 왜 그 윤 총장이 측이 만든 판사 문건에 대해서 목소리 안 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판사들 집단행동을 유도해라. 이런 의혹 제기를 야당에서 했었고 그 김남국 의원이 그 장본인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있었었잖아요. 이건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결국 뭔가 하면 윤석열 총장의 판사 시찰 그 관련 문건 해가지고 김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를 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진상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공작 정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나온 정의당에 대해서 소위 갑질한 것보다는 10배나 더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근데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뭐 확인은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제목 있잖아요. 저희가 3위로 뽑은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공. 저희가 왜 이 제목을 한번 유심히 고민했었냐면, 이도훈 의원님. 네네. 혹시 이게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그 행동 때문에 오해 살 만하든 뭐 양측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만, 이게 혹시 연대가 좀 깊었던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확실히 갈라서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앵커가 얘기한 게 핵심을 짚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거야 하는데 이렇게 불꽃이 폭발할 만한 그 쌓였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부터 보면은 오랜 정의당의 수건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른바 4+1 협의체에 의해서 그 선거법 개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갑자기 선거가 되니까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창당하면서 정의당이 예상만큼 그 의석을 못 가져갑니다. 그때 크게 한번 배신당했다고 그러고,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느냐 폐기하느냐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런데 예. 안건 조정위원회 통과하기 위해서 그거 뭐 폐지한다고 해놓고 안건 조정이 통과하고 나니까 그냥 전체위에 의해서 다시 유지하는 걸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 이건데, 원래가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 계륵 같은 관계라고 할까? 왜냐면 둘 다 약간 진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진보 중도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수당이 표를 진보,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 이런 피해 의식을 민주당은 가져왔고, 진보당은 그래도 우리는 이념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비슷한 이념을 가진 민주당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서로 간에 약간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김 의원 사건으로 이게 불거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정의당은 다음 선거에서 김남국 의원 지역구에는 반드시 정의당 후보를 공천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선거에서는 많은 지역구 의원을 공천하진 않았지만 예. 지금 이제 새롭게 세대도 교체하고 진보적인 색깔도 확실하면서 대를 불려나가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공, 민주당과 이 정의당의 파열음 얘기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나하나 핵심 이슈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보겠습니다. 기회는 불평등이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라니.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꼰 첫 번째 댓글이었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까요? 거짓이 진실을 덮고 불의가 정의를 무너뜨리는 오늘을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뭐 준엄한 댓글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또 하나 볼까요? 검찰이 정치하고, 오늘 다 라임이라고 할까? 다 운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하고 범법을 저지르고, 이제 이 뒤에 윤석열 총장이 있으니 이제 벌을 받아라. 좀 다른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볼까요? 추미애 장관 역대 가장 용감 무쌍하다. 이제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야말로 직권남용이다. 역시 오늘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율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시시한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얼마나 오늘 윤 총장 징계위가 관심이 높았는지 알 수 있어요. 징계위 자체, 그리고 윤 총장 측이 얘기한 기피 신청, 징계위에서 빠져달라 기피 신청,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장한 징계위원장 대행 정환중 교수의 얘기도 있고요. 두 연예인의 이름이 있는데 배우 배성우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결혼 소식이 들려온 배우 이경현 씨 얘기까지 오늘 시시한 검색어 하나씩 다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이 인물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